자, 이제 주택금융의 어떤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을 볼 때는 이 가계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변해가고 있는가.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변화.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죠. LTV 규제, DTI 규제는 뭐 이건 내가 LTV가 뭐고 DTI가 뭐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근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LTV가 뭔지 DTI 뭔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LTV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은 내 주택가격 대비했을 때 대출금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거예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그럼 LTV를 가령 40%로 규제한다 이러면은 주택가격이 5억이라고 한다면은 대출은 5억에 40%면 2억까지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쉽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DTI다 하는 것은 내 연소득 대비했을 때 연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만큼 대지는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40%라고 한다면은 가령으로 쉽게 보면은 월소득이 500만 원일 때 여기서 LTV를 DTI를 40%로 규제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주택자금 원리금 대출을 주택자금 대출했던 걸 원리금 상환하는 것은 40%가 200만 원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대출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TV, DTI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알 거고 물론 강화된 또 DTI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분모해 놓고 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기타 자금 대출 원리금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DSR 또 뭐 신 DTI 이런 표현을 쓰죠. 계속 강화돼 가고 있는데 이런 강화되는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변화는 어떤가? 그 다음에 통화량은 또 어떻게 되고 금리는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가 하는 실상을 한번 봐봅시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증가율이 이제 둔화는 되고 있어요. 특히 2017년 들어서 뭐 파리대책 이후로 어땠나 2017년 파리대책 이후로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강화되는 쪽으로 흐름이 계속 갔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증가율은 둔화됐어요.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되는 금액은 계속 증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절대적인 금액은 증가 쪽으로. 가령 2020년도 3분기 주택담보대출을 봐보면은 661조 원으로 2019년 전년말 대비했을 때 약 28조 원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2020년 말 기준금리는 지금 아주 낮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낮은 0.5% 하는 기준금리죠. 0.5%. 그럼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금리는 물론 기준금리보다는 당연히 높죠. 해서 2.6% 정도. 이것도 역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통화를 측정할 때 뭐 M1 기준, M2 기준 이러잖아요. M1, M2가 뭔가 하는 뒤에서 간략히 보겠습니다만 M1은 약 1140조 원, M2는 약 3185조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러잖아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러는데 그 유동성을 얘기할 때 누구는 유동성이 1100억이다. 1100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유동성이 3000조가 넘는다 하는 그 기준이 이제 M1 기준으로 보느냐, M1 통화량 기준으로 보느냐, M2 통화량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주택시장 회복기가 시작된 2014년 이후로 M1, M2가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유동성 증대라든가 저금리도 주택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실증적인 분석들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가계대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면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가령 2016년에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1.6%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1.2%. 같은 비율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가 상승을 정점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투기 억제 수단으로 LTV나 DTI 등을 강화를 했었죠. 특히 2017년 이 파리대책 이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제는 4 내지 6% 수준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증가하고 있기는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규제지역, 특히 투기지역이나 투지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이거 흔히 우리가 규제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규제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규제지역 위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 자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0년에 이렇게 3분기에 661조 원으로 사상 유례 없이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7년부터 20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준금리를 봐보면 기준금리는 2020년 3월에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변화된 걸 한번 봐볼까요? 3월에 1.21%였던 것이 1.21에서 그 3월 이전이죠. 1.21%인 것이 3월 달에 이게 0.75%로 바꿨어요. 0.5%포인트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들어가서는 다시 0.25%포인트 다시 떨어뜨려서 0.75%를 0.5%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절반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인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도 과거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심하게, 가령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90년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 이상씩 됐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 접어들고 하면서 2010년대 부근에 가가지고 대략 이제 5% 정도 되다가 지금 이제 2.6%니까 최저금리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 역시 주택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표 3-1이나 3-2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금리 추세나 담보대출 변동의 크기를 볼 수가 있죠. 계속 담보대출은 늘어나고 금리는 떨어지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통화량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M1, M2가 크게 늘었다 했는데요. M1이라는 게 뭔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협의의 통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통화, 이걸 M0라고 하래요. 민간 보유 화폐에다가 피은행 발행 예행자 수표라든가 요구불예금, 특히 이제 요구불예금 중심이에요. 예금주들이 인출 요구가 있으면은 수시라도 인출해 줘야 되는 것. 뭐 주로 이제 수표 발행하는 뭐 당좌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이 통화량, 유동성이 아주 높은 이런 M1의 크기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140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광의 통화는 일단 저축성예금까지 쉽게 합친 거예요. 만기에 1년 이상이 가능 저축성예금. 이걸 합쳐주면 이게 광의에 통과하는데 이 크기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3,185조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통화량과 주택 가격은 그럼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그림 봐보니까 어떤가요? 3-3 그림 보니까 특히 2011년 이후의 그림 모양새를 보면은 주택 가격 변화하고 그다음에 통화량 변화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령 위에 파란색이 통화량 변화, 아래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이 주택가격 변화를 나타내니까, 특히 2012년 금융위기 이후로 봐보면은 두 개의 변화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동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